사랑하는 남편과 친밀감을 느끼기 어렵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화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술 상담인데 먼저 화술 상담 내용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 일요일 화술 강좌를 들었던 코끼리 쇠사슬입니다. 그날 수업을 하면서 저희 남편이 사회자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설문조사 4가지 영역이 골고루 똑같이 10점씩 나와서 그 같은 유형에 제가 넣어드렸었어요. 제가 교수님 책을 아직 다 읽지 못해서 사회자형 유형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남편과 가까이 있으면 물리적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진 않는데 제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정서적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집안이 그냥 감옥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어떤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을 잘 말하지도 않고 이 부분에선 남편이 저에게 어떤 불만이 있는데 제가 안 고치니까 포기하고 아예 입을 닫아버린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런 불만이나 자기의 욕구 표현조차 잘 하지 않으니 같이 있음 속이 터져요. 표정도 없고요. 근데 남편이 없을 땐 육아나 가사 자체에 대한 그냥 보통 주부의 일반적인 스트레스만 느끼는 듯해요. 남편에게서 느끼는 그 느낌이 시아버지에게서도 똑같이 느껴져서 저게 그냥 집안의 분위기인가 싶기도 하고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런 부분을 참으면서 이제까지 지냈는데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참고 맞춰주기만 하다간 병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어요. 저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섭지만 상담글 남깁니다. 고견 기다릴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2월 24일에 진행했던 화술 강좌는 그때 4시간짜리 워크숍으로 말하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을 알게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4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을 훈련을 했는데 이 질문한 분은 굉장히 특이한 분이었어요. 모든 측정 항목이 다 중간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좀 사람 수가 적었던 사회자형에 넣어서 훈련을 좀 했었죠. 그때 이제 훈련 방식은 각 그룹별로 가장 잘하는 말하기 유형을 충분히 배우고 그걸 이제 다른 그룹에 가서 또 가르쳐도 보고 서로 다른 유형에 대해서 또 변화와 차이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깨닫는 그런 워크숍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가장 좀 특별한 존재였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었던. 그러면서 남편분에 대한 생각이 좀 나셨었나 봐요. 이제 제가 말하기 유형 제 화술 강좌에서도 많이 가르쳐 드렸었는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관계를 주도하는 유형이 있고 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중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석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감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나는 표로 무언가를 정리하는 게 좋은데 어떤 사람은 글로 쭉 나열해서 쓰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으로 4가지 유형이 나뉩니다. 2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도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은 정장을 딱 차려입고 고객들 앞에서 무언가 제품을 브리핑하는 컨설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 유형이고요. 분석적으로 이게 뭐가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남 앞에서 이야기를 좋아하고 감성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야기가 참 재밌게 흥미롭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 엔터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미롭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엔터테이너는 관계를 조화롭게 예를 들어서 남의 얘기를 듣는 게 더 편한 사람 중에 분석적인 사람은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해요. 말을 정리정돈하고 머릿속으로 딱 구조화시키는 것도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편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이 많지는 않아도 분위기를 잘 읽기 때문에 조화롭게 그래서 사회자형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 있어서 조화롭고 그리고 감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걸 잘하기 때문에 상담가로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 중에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오늘 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바로 이제 사회자 유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회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말이 많지는 않아요. 내가 어디 가서 막 주도적으로 말을 하진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지금 흐름인지 잘못된 게 무언지가 보여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말을 할까? 아, 말자. 궁시렁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분위기를 오히려 망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유형들도 다 단점들이 있어요. 사회자형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사회자 유형이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이제 이 질문자분은. 자, 근데 어떤 유형과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실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해 있어서 제가 좀 걱정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나는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니 나와 같이 말하는 곳으로 끌어들이고 싶어요 라는 상담인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중간에 있었던 한 줄을 빼고 그 한 줄은 이 사람한테 내가 뭘 바꿔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입을 닫아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라고 했던 그 부분은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사람이 원래 조용한 사람이고 실은 그 사람은 침묵으로서 충분히 교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질문자분께서 생각하는 사회자 유형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어떻게 보면 서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마다 굉장히 유형이 달라요. 말하기 유형은 4가지죠. 거기다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말을 막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즐겁고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해졌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친해졌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더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힘든 거 굳이 말 안 해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내가 힘든 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걸 굳이 들으려고 하는 저 사람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느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말하기 유형을 쭉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어쩌면 말하기 유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성과 여성으로 접근해야 문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남성과 여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대가 원하는 게 나와 같은 대화인데 내가 그것을 요구하고 상대는 나와 같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서 혹은 무언가가 싫어서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대화가 지금 이런 침묵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온전히 편한 상태면 이 사람을 바꿔서 내가 편한 상태로 바꿀 거냐 지금 그걸 바라시는 거인데 그러면 반대로 상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언가 바뀐다는 건 이 상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출발은 이겁니다. 상대가 다름을 인정하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발산형이고 말을 많이 하고 뭔가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이 없이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뭔가 발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 풀리거든요. 그 상황에 다른 사람이 조용한 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사석에서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남자는 혹은 그분은 모든 남자가 그건 아니니까요. 사석에서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오히려 말수가 줄어버리는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물론 여자분들도 그렇고 근데 비효상 남자분들이 좀 더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가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한 걸음씩 나가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상담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상대와 다름이 인정이 되면 그 상대는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지 나는 어디서 에너지를 얻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말을 하고 그걸 교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데 상대는 거기서 에너지를 잃으면 그 상대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금 힘들게 있다면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찾기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차근차근 해놔야겠죠. 오늘 내가 이걸 모든 걸 다 해결한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처음에는 좀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세요. 물어본다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게 낫겠네요. 그것도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대답이 없더라도 아니면 혹은 나중에 얘기하라고 하면 그 나중에 얘기해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냥 간단한 것들만 뭐 아이가 있으시면 오늘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하더라. 그냥 그 정도로만.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가 100이면 한 10도 많은 것 같아. 한 5만. 5 정도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몇 번 얘기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뭔가 마음 불편한 게 있었으면 얘기해줘 라고 뭔가 상대한테도 말할 기회를 좀 주고 이런 식으로 먼저 제가 이제 좀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달간은 상대의 대꾸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망이 100이면 그중에 5만 드러내고 한번 그냥 이렇게 말이 오갈 수 있게 지금은 가는 것만이라도 한 달 정도는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말할 기회가 있을 때 해보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대꾸가 없다고 그것을 과장되게 혹은 왜곡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서 저렇게 조용한 거야. 저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나를 포기해서 저렇게 말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말이 없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사실로만 이해를 하시고 말을 해보세요. 사회자 유형들은 보통 생각을 잘합니다. 생각을 분석적으로 잘해요. 근데 그걸 잘 표현을 못해요. 원래 이렇게 좀 분석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오히려 말하는 거 주도하는 것도 그닥 좋아하지 않고 회사에서 심지어 치이고 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더더욱 말하는 걸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이미 힘들고 에너지가 뺏긴 사람이 와서 또 에너지를 쓰려니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 지금은 일단 그 사람한테 아주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정도로 아침에 일어날 때 모닝콜 요즘에 구글에서 막 모닝콜 해주는데 정말 하루 뉴스를 딱 3줄로 말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좀 다른 데서 좀 해소를 해보고 그 욕구를 해소한다고 해서 관계가 전혀 개선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 상대와 말하는 방법은 그 상대의 톤에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질문자의 말씀처럼 상대의 톤에 맞추려면 상대가 생각하는 그런 요약적인 말들, 정보가 있는 말들 그렇게 해서 먼저 처음에 좀 접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1시에 오프라인 화술 실습 진행되고 있는데 질문하신 분도 꼭 매주 오셔서 그런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욕구가 있으신 분들 혹은 사람과 말하고 싶은 혹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아니면 말할지도 듣지도 못해서 이제는 한번 해보고 싶은 그 기술은 어떤 건지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내 말에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매주 일요일 1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서요. 분반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아주 좋은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